자, 오늘 굉장히 진기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. 코스피, 코스닥 지수 모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면서 지금 시장에 극도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. 현재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, 이스라엘 이란 전쟁,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두들겨 맞으면서 그 여파가 좀 심해요. 사진 보시면 좀 어이가 없는 게 오늘 장중에 찍어둔 건데 상승하락 종목 수 좀 보세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날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시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지금 조선사들이 실적은 아주 잘 나가주고 있지만 이 대내외적인 노이즈를 피해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됩니다. 자,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조선주들에 대해서 실적 부분에서만큼은 의심할 수 없도록 제가 모든 내용을 닦아서 알려드렸는데, 그럼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죠.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지난주에는 미국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경제 불황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, 비농업 고용 지표도 크게 내려가면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주춤을 했어요. 그래서 그간 주도주 역할을 하셨던 반도체랑 IT 쪽 주가가 제일 크게 내려앉으면서 시장에서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. 자, 일단 지금 상황이면 금리 인하를 7월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나마 선제적인 방어로 인식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증시 하락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7월에 하락을 했으면. 근데 이 타이밍은 이미 늦어버렸고 8월에는 FOMC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불안감이 얼마나 크게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다만 8월 14일에 CPI 발표가 있죠.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는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, 지금까지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증시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자는 점. 이번 CPI는 보합이거나 조금 낮게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좀 그나마 안심을 할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다음 주 CPI 발표 전까지는 미국 빅테크의 실적은 뭐 이미 다 발표가 났기 때문에 증시가 어디 뭐 기댈 곳이 없습니다. 일정이 없는 한 주 동안 증시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, 뭐 반도체나 IT 기술주가 아니라면 매도할 이유는 당장 없어 보여요. 반도체 그리고 AI와 엮어서 올라왔었던 이 주식들은 조금 불안한 자리이긴 해요. 그래서 비중 축소를 조금 해드리는 것을 좀 권해드리긴 해요. 레버리지나 신용에 한정해서만요. 근데 당장 미국의 투자 대가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. 워렌 버핏도 최애 주식인 애플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지금 버핏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370조쯤 된대요. 그럼 거의 삼성전자 시총급으로 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될 때입니다. 어느 때보다도 좀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시기긴 하죠.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는 예측 플레이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지향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말인즉슨 지금은 어떠한 종목도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는 말이죠. 미국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. 최소한 다음 주 CPI 지표라도 보고 나서 액션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바입니다. 아니면 올해 1월처럼 뭐 신용 반대 매매가 출현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그때부터 매수를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 불확실성인데, AI 칩을 파는 회사는 뭐 돈을 많이 벌겠죠, 당연히. 근데 막상 그 칩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적자인 상황입니다. 그래서 AI 칩에 대한 수요의 불확실성, 경제 지표가 박살나면서 향후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, 엔비디아가 무너지고 M7 주가가 흐르면서 향후 우상향에 대한 불확실성, 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 모멘텀이 과거 대비 지금은 조금 부재하다는 점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. 추가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당하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하죠. 마이너스 금리에 계속해서 빠지는 이 저렴한 엔화를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좀 많이 쓰는데, 최근 일본이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이 엔화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다시 엔화 환전을 하면서 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때문에 미국 지수를 하락시키는데 한몫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. 근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청산하고 있는지는 매수에 들어갔던 헤지펀드들만 알고 웬만하면 잘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시장을 위협하고 있구나,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조선주들이 이렇게 빠지는 데 있어서는 이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.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, 아직 진입은 아니죠. 그 걱정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트리거가 되면서 이 주가는 미리 빠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. 그래서 HT현대 중공업은 지금 뭐 20만 원 아래 시점부터 폭을 정말 넓게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는 지금 이런 하락에 동요할 게 아니라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2020년 코로나 때와 같은 이 반등에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. 결국에 우리 주변에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정말로 뭐 스캘핑, 단타를 잘 쳐서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거나
아니면 이런 저가 매수 기회에서 얼마나 잘 사서 끝까지 밀고 간 다음에 수익 실현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는 직장인이 많죠.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그 사이에서도 스캘핑에 지치거나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이런 급락장에서 보석 같은 주식을 골라내 가지고 내 계좌에 담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고 막 오늘 내일 바로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 정도로 급락하는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크게 나옵니다. 그랬었던 시장이 올해 1월 달이었죠.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매수를 해서 수익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. 제 일단은 오늘 코스피, 코스닥뿐만 아니라 옆 동네의 니케이 지수 엄청난 급락을 했어요. 우리나라 시장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다 빠지고 있는 국제적인 하락장인 점인 거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. 일단 IT 반도체 쪽으로 보실 거면 8월 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나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. 지금은 지수 과대 낙폭 때문에 일시적인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서도 그 반등이 지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런 급락장에서 신용잔고가 털려 나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지금 19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신용잔고는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8월 1일까지밖에 안 보여요. 근데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. 지난 1월 급락장 마무리했을 시점에서도 신용잔고가 한 17조 원대로 들어갔을 때였어요. 이번 급락장에서도 신용잔고가 정리가 됐는지 확인을 잘 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장초에 반대 매매가 어떻게 뭐 나와줄 건지 확인을 하고 다음 시나리오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이 조선주들도 크게 빠져줬어요. 현금을 미리 확보해 두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. 이미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물 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. 그간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조선주에 대한 자료와 이 전략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같은 장에서는 다들 기회라고 느끼셨을 겁니다. 오늘 같은 이 급락이 한 번에 나올지는 몰랐지만서도 주가적인 측면, 국제 시황적인 측면 다 설명드리고 지난주까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당연히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료에도 다 작성을 해뒀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성광 밴드 같은 경우에도 작성을 해놨었어요.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13,000원대 작성을 해드린 거였거든요. 그 이후로는 뭐 요 가격들이 오지 않았었다가 오늘 한번 왔죠. 이런 하락에 분할로 비중 나눠서 매수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지금은 국제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은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. 매수해서 목표가도 이렇게 다 작성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자료 받으신 분들만 보실 수 있게끔 좀 가려뒀습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위에도 하나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뒀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조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블록 처리 다 뺀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료는 성광밴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7월 16일 거래대금 붙을 때 작성을 해서 배포를 드렸고요. 뭐 지금 시점에서 짜집기해서 맞춘 적 그런 거 안 합니다. 자료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. 분명 이런 하락장은 급락에 당황해서 매도하는 날이 아니라 이후에 반등을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을 찾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수익 내기 어려울 것 같으면 자료라도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세요. 아시겠죠? 100% 무료로 드릴 거고요. 구독자 1만 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1만 명 되기 전에 뽕 좀 뽑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튼 오늘 굉장히 큰 하락장 보내시느라 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집에서 푹 쉬시고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. 오늘 미국장 그리고 내일 국장 상황을 보고 추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